권리분석 상담 사례 가처분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사실 가처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아야 하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처분을 우습게 보거나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나중에 건물을 철거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가처분이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가처분과 관련된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사례를 알려주실지 바로 사건부터 소개해 주시죠. 자, 이번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있는 임야가 경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 가격은 약 6억 원이고 3번이나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은 약 2억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건 정보만 봤을 때는 어디 깊은 산속에 있는 그런 임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이 경강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임해역에 약 100m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판교역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위치라면 여러분들이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가 이 투자 가치를 논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향후 개발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뒤로 하고 우리가 등기부 등본 요약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 요약란을 보시면 선순위로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삼라바이오라는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자, 선순위 가처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하셔야 한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셨겠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란에 보면 갑구 13번 가처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순위 가처분에 대한 권리 분석이 우선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투자 가치는 있어 보이지만 그만큼 더 주의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선순위 가처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위험하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순위 가처분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피보전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보고 피보전 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 갑구 13번을 보시면 이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보전 권리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피보전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네. 말도 너무 어렵네요. 네, 굉장히 길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는 법률 용어라서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민법 406조에 나와 있는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법률 조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채권자가 현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을 원상복구, 즉 취소하고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직전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놓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피보전 권리가 설정이 됐을까요? 자, 등기부 등본을 보고 왜 이런 피보전 권리가 설정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김병순이 2015년도에 소유자 성상경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를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피보전 권리로 가처분을 한 내용을 해석해 보면, 자, 채권자는 지금 둘 간의 매매 계약은 가짜이니까 성상경에서 다시 김병순으로 소유권을 돌려놓아라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채권자는 왜 이 매매 계약이 가짜라고 하는 거죠? 네,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김병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하려고 했는데 이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를 연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난번처럼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기라도 한다면 경매 절차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OPD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경매가 취소가 되면은 다시 소유권을 잃을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실까요? 자, 채권자가 가처분을 한 뒤에 다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자,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누구로 나와 있죠? 원래 소유자였던 김병순이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등기 원인을 보면 매매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자, 제가 추정하건대 이 채권자의 압박에 못 이겨서 다시 원래 소유자 김병순이가 성상영 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면요, 또 재미있는 사실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보면 원래 소유자인 김병순 씨가 원상회복한 날은 2016년도였죠. 그런데 2016년도에 원상회복하고 나서 등기부등본 울구 3번을 보니까 2018년도에 다른 근저당권자를 채권자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을 봤을 때 이 소유자가 다시 한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허위로 근저당권을 계약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자, 울구 3-1번을 보니까 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다시 한번 근저당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서 등기를 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피보정 권리를 보니까 사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처분을 하고 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겠죠. 그래서 울구 순위보 4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가처분 등기 말소, 원인은 해제고요. 3번 근저당 설정 등기도 말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고 말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도 보통이 아닌 것 같네요. 네, 채무자도 보통이 아니지만 이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겠죠. 자, 이런 절차를 거치고 채권자가 결론적으로는 2018년 5월 10일에 가압류 등기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액은 약 15억 원이네요. 와, 이렇게만 보더라도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공방이 대단한데 머리가 지끈거려서 이 물건은 그냥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양측 공방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 OPD처럼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측에 대한 공방, 이 물건에 대한 결론. 이 가처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 경매 절차에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애초에 설정했던 이 선순위 가처분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그런 가처분이라고 판단이 되시죠. 자, 그렇게 판단하신 분들은 이 선순위 가처분이 낙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와, 근데 오늘 사례는 진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경매를 초중급 수준으로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건이 아주 그 위험한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 채무자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방어를 하면서 엄청난 공방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등기부등본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선순위 가처분 사건을 무조건 겁내하지 마시고요. 부단히 노력해서 경매 고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권리분석 상담 사례 가처분 시리즈 4탄이었습니다.